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금일 아침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한 줄 요약은 오미론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분할 매수 각이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 오미론 공포가 시장에서는 거의 최고조에 달아올랐는데 왜 벗어나기 시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의 개념으로만 본 거죠. 현실 속에서는 오미크론이 아직 공포가 최고조에 다들 올라와 있고, 뭐 락다운까지 셧다운까지 다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먼저 앞서 움직이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미크론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그 반대 역작용으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어제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제 남아공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아공에서 전 고점 대비 환자 수가 한 35% 정도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 입원율이 감소하고 입원 기간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도 전체 절대적인 숫자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떤 수학적인 상황을 보면은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입원 기간이라든지 입원율, 치명률들이 어느 정도 낮으면서 서서히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수라장이죠. 미국을 봐도 유럽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캘리포니아까지 남쪽도 크게 텍사스주까지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지만 하지만 어제 이제 여행주, 크루즈,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던 미국 주식시장이 4일 만에 반등으로 들어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말을 준비해 내년을 준비한 분할 매수 각이지 않나.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올해와 같은 작년과 같은 V자 반등을 보는 그런 분할 매수가 아니죠. 한 20% 정도, 바닥에서 한 20%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를 생각한 그런 분할 매수 각이다. 이렇게 분할 매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국 시장 주요 포인트 한번 봅시다. 바이든이 대국민 연설을 했죠. 2020년 3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제 리더들은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도 좀 현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이 좀 안심하는. 어제 이제 우연히 우리 직장 후배한테 들으니까 우리나라 3차 부스트샷이 천만 명이 넘게 맞으셨더라고요. 전 인구의 30%를 넘게 맞았는데 2차까지 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네, 83%인가 4%고 또 부스트샷 잘 맞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곧 영향을 발휘할 것 같아요. 네, 곧 깎일 것 같고 병에 걸리더라도 크게 백신 효과로 이제 좀 감염률이 좀 강도가 좀 낮아지고 입원율이라든지 입원 기간 치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과학을 믿고 잘 참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지 말자 무용론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인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을 믿고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너의 의무인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3분기 경상적자는 2,147억 7천만 달러. 미국이 이렇게 이상 경상적자가 나왔죠. 약 1,000억, 2천이 안 보이고 그 1,000억 달러 밑쪽의 숫자인 것 같은데 이 자가 보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상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수출은 잘 안 되고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근데 지금 미국의 경상적자를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들이 달러 찍어내는데 이런 것들은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올해 인구 증가율이 0.1%였다. 외부에서 사람도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것들이 사상 최고 증가를 보였다. 이렇게 보있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 중에 우리들을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 중단을 했다는 거죠. EU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는데 야말 파이프라인을 일단 일시적으로 좀 막아버린 것 같아요. 연막하라는 건데 이 야말을 통해서 이제 독일이 이 가스를 쓰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유럽 가스 시장하고 미국 가스 시장하고 분리돼서 시장이 존재하는데 아시아는 현물 시장만 있습니다. 아시아는 현물 시장. 유럽 가스 시장이 네덜란드에만 상장이 되는데 가격이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 가스 시장 뭐 1, 2%가 아주 조금밖에 오르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주로 이제 현물 시장이죠. 현물 시장은 장기 공급 계약을 도입해 오는데 시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럽이 좀 고통스럽다. 이 말은 세계 경제가 내년에는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불락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 통화 긴축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미국 시장에서 좀 들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만 1, 2분기, 1분기에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할 것 같아요. 과거 경험상 너무 급하게 돈을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미국 경제가 망가진 케이스를 더 두려워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작은 골디락스일 확률도 있다. 그리고 모든 악재가 지금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제도 이야기했죠. 호재로 봤죠. 모든 악재가 다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으니까 장이 돌아설 확률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이키가 일단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6% 정도 올라서 166.51달러에 끝났습니다. 나이키를 보니까 EPS가 예상은 63센트 정도 주당 예상을 했는데 83센트가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전분기가 78센트였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나이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아시아 쪽에서 모든 제품들을 거의 다 수입해 오는데 아시아 시장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도 이 정도 실적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다는 온라인 매장에서 잘 팔렸다는 거죠. 이런 면들이 나이키 주가를 상승해서 이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스터디 모임 때 제가 PT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죠. 제가 우리나라 8개의 그 애널들이 발표하는 내년 경제 전망을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더라. 그 공통적인 게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놨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그렇지 않다. 막상 까보면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거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확률이 훨씬 높다. 아니, 언어프라인이 다 열리는데 왜 안 좋은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 이유를, 특히 반도체 같은 것들은 당연히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 효과가 4분기 실적이 내년 초에 나오고 이것들이 1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다. 2분기까지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주식은 내년 5월 정도에 큰 피크를 치고 내려오지 않겠나. 그래서 5월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애플도 1.91% 상승해서 172.99달러, 3.2달러, 3.24달러 올랐죠. 애플이 어제 이제 큰 경사가 하나 있었는데,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트리플 A로 올렸죠. 세계에서 무디스의 트리플 A를 맞는 기업이 미국에 3개가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애플인데 이런 것들이 경사가 겹치면서 애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꼭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채권 측면에서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애플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화이자는 모두다는 주가가 하락했죠. 네, 제가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주식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이 최정점을 찍고 계속 확진자 수가 아주 최고점을 이야기하는데 주식은 그 한 단계 앞을 보는 거죠. 저게 정점에 와 있는 모습이다. 꺾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이자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한번 봅시다. 4.29% 상승해서 938.54.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데 어제는 또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또 메타버스는 가짜이다, 마케팅용이다라고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잭도시라고 뭐 유명한 두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글로벌 경영이죠. 온 세계가
다양한 방면에서 메타버스 세계는 이미 나오고 있는 건 시작이 된 거죠. 빨리 쫓아가서 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얘들은 뭐 기술주의자고 뭐 전기차 정도만을 계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는 감성적인 건데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는 이제 트위터를 나왔는데 얘도 또라이예요. 예, 둘이 또라이죠. 예. 또라이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창의적인 또라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또라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전기차 리비안도 7.60% 상승해서 96.82달러. 네, 며칠간 두들겨 맞췄죠. 엄청 많이 맞았는데 120달러부터 시작해서 96달러까지 약 20% 하락을 하고 살짝 올라오는데 제가 리비안은 강력하게 매수 영역인 종목이다. 분할을 해야 된다. 테슬라 다 팔아서 리비안을 사는 게 맞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부시드도 살짝 상승을 했고요. 네, 우리의 메타버스의 성지인 노블록스는 3.95% 상승해서 1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102.59달러. 네, 노블록스가 좀 더 올라줘야 우리 메타 쪽이 좋은데 어제 뭐 메타 좋았죠. 한국에서는 뭐 게임, 엔터, 메타, 뭐 이런 서울록션, 뭐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위메이드 믹스 뭐 이런 애들이 좋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가격이 많이 빠져서 조정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내년에 시각이 가 있는 거죠. 내년에 이 미래를 먹여 살릴 그러한 업종의 대표 종목이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게임이라든지 엔터나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NFT를 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메타 페이스북은 2.69% 상승해서 334.20달러에 끝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3.35% 상승해서 3,857.3포인트에 끝났습니다. 16개 종목이 거의 다 올랐더라고요. 3에서 4% 정도. 엔비디아 4.89%, AMD 6.2% 이렇게 올란 거죠. 그래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일시적일지 또한 연속성이 이제 또 문제인데 내일 모레인데 한번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는 2.18%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제 히트를 쳤죠. 오늘 아침에 끝났는데 10.54% 상승해서 90.68이다. 제가 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의미, 이번 실적 발표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3.49% 상승해서 1639달러가 상승해서 48,639달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얘도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연말만 지나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먹었던 데들이 이익 실현하는 마지막 구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한국 원화 환율은 2.281원이 상승해서 1191.81원에 끝났는데 1190원을 보니까 1120원, 1200원 한번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원화가 살짝 약세가 아니라 1200원까지 가면 좀 많이 약세죠. 다시 좀 내려와서 1170원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환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적이 뭐 지속적으로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역시 나머지 이머징 통화가 약세인 거죠. 거기다가 뭐 터키 같은 애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금리를 내렸다가 이제 얻어맞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머징 통화를 한 방울이로 보는 그러한 의미가 서양 애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거, 터키 거, 멕시코 거, 브라질 거, 중국 걸 다 봐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 양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는 3.29% 상승해서 71.82달러, 2.29달러가 상승했네요. 다시 70달러 넘어섰습니다. 아마 소련이 이제 가스관을 일단 잠가버리는 것들이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 10년짜리가 1.47달러, 전일 1.43달러였죠. 4bp 올랐습니다.
3년짜리도 1.83이었는데 87까지 올랐으니까 4bp 올랐고요. 2년짜리 한번 봅시다. 지난주 어제 0.63이었는데 0.67%가 올랐잖아요. 4bp씩 오르는, 금리가 4bp씩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잔잔하게 오르더라도 완만하게 올라야 충격이 덜한데 미국 채권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워칭하고 관찰하셔야 합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금주가 아니라 금일이죠. 우리 시장은 한 발 앞서 어제 이제 반영한 측면이 강해. 오늘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다. 어제 이제 하락하지 않고 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윗꼬리를 달고 아침에 팍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어제 하락이 예상됐으나 상승으로 마감된 것처럼 오늘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해 섣부른 매수는 금지다. 이 하락이 윗꼬리를 달 확률이다.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어제 거의 반반인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쏠림이 좀 일어났는데 로봇, 게임, IT 이쪽으로 돈이 주로 쏠렸죠. 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섹터들이 시장을 리딩할 거로 보여지고 가격 조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성장성과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서 돌을 빼서 저기 돌을 막는 그러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봇, 게임, IT 쪽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오늘은 특히 IT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늦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당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알매수 영역이다. IT, 반도체,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 로봇, 메타버스 구축이 가능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제는 분할매수 영역이다. 원래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번 주까지도 양도세 매도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좀 한 템포 줄여서 다음 주부터 좀 폐장 가까이 돼서부터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너무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버릴 수 있으니까 소폭 한 30%는 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그제 월요일만 해도 이게 산타가 오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 시각이 매우 강했죠. 그래서 온갖 경제신문과 경제방송이 불황이다, 긍정적이다, 박살날 거다, 터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살짝 어제 돌아서면서 오늘 아침에 또 미국 시장이 크게 돌아서면서 산타네일은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박스권 내에서 갇히는 거죠. 좁은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바닥이 2960, 2950, 3050까지 하는 이 좁은 박스권에서 왕복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개별 종목 피킹 능력이 여러분의 연말 체감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장 브리핑 서두에 마이크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 발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금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오늘 아침에 쓴 자료를 제가 새벽에 읽다가 무릎을 딱 쳤는데 김경민 애널하고 저하고는 무척 친합니다. 대신자산 했을 때 우리 대신 애널리스트였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아주머니신데 여자분이신데 아주 뭐 똘똘하시죠. 똘똘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애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꼭 보는데 마이크론의 기타 사업부에서 차량용 반도체 등의 수요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이크론은 응용처별로 4개의 사업부별로 쪼개가지고 매출을 발표한답니다. 이 중에 이번 발표에서 가장 돋보인 사업은 전통적인 모바일 컴퓨팅 스토리 쪽에서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업부 EBU라는 사업부인데 Embedded Business Unit, Embedded Business 뭔가가 부착되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기라든지 그러한 어떤 제품들에서 이걸 기타 사업부로 놔뒀는데 이 기타 사업부의 성장력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EBU 사업부에서는 사물 인터넷, 차량용, 산업용, 생활가정용 DRAM, 낸드, 플래시, NOR 플래시를 공급 중에 있는데
즉 이쪽 분야가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NOR 플래시라는 그 처음 보시죠? 노 플래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것을 크게 보면 전원 공급이 끊겨도 데이터가 유지기 때문에 MP3라는 휴대폰 전화 운용체계 등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반도체랍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반도체는 인텔이 만들었는데 이러한 반도체 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업부의 매출은 10억 달러를 밑돌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분기말로 팬데믹 발발 이후 2021년 3분기부터는 10억 달러를 웃돌기 시작했죠. 마이크론 회계가 4에서 우리보다도 한 단계 빨리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얘들은 발표는 1분기죠. 우리하고 회계가 걔들은 9월 회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3분기 연속 각각 11.1억 달러, 13.6억 달러, 12.2억 달러를 기록하며 계속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는 거죠. 매출 비중은 팬데믹 이전에 한때 10.8%까지 낮아지기도 했지만 가장 최근에는 3분기 기준으로 14.9%, 16.4%, 15.9%까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D랩 사업부에도 이런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EBU 비즈니스가 이런 기타 사업부가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서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비중이 10% 미만으로 항상 낮았던 컨슈머 디램은 이제 10% 초반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컨슈머 디램. 예. 디램 중에서도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러한 쪽에 사용되는 컨슈머 디램, 차량용, 사물 인텍용, 산업용, 생활가정용 그런 디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이크론의 EBU 사업부에서 특히 차량용 메모리 제품은 내장형 인포테인먼트와 ADAS의 수요 호조로 수혜를 입고 있다. 마이크론 측에서는 자율주행의 레벨 3 수준에 부합하는 일부 차량에서 DRAM과 낸드 플래시가 140GB, 1TB 수준으로 고용량으로 탑재된다고 언급을 했다. 오, 그렇죠? DRAM은 140GB, 랜드는 1TB가 탑재될 정도로 고용량, 비싼 반도체가 탑재가 되는 거죠. 또한 마이크론 측의 발표에 의하면 매출의 75%가 연간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한다는 거죠. 5년 전만 해도 장기 계약 비중 10% 내에 불과했는데 75%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장기 계약이 반드시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공급사와 수요차 간의 힘겨루기 위해서 공급사가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가격 결정력을 공급사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EBU 분야이다. 그래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를 마친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장기 계약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죠. 장기 계약. 특히 신규로 떠오르고 매출이 증가하는 그러한 쪽에서 장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격에 있어서 우선 협상권이 이니시어티브가 생산자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로나 이런 회사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애널리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안 썼지만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기업은 IR을 통해서 이러한 매력 포인트를 강력하게 강조를 하더라. 시장과 소통을 했다는 거죠. 기업의 좋은 점들을. 이번 이제 1월 7일이나 8일 정도에 있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IR 대회에서도 틀림없이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매력 포인트를 언급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여기 서프라이 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그 애널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한 부분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전략을 정리해 봅시다. 반도체, 게임 생태계, 엔터, 로보지제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고르기 힘든 분은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오니큐엔시, 동진세미케, PSK 등에서 고르면 될 것 같다. 기타, 컴투스홀딩스, 에브리봇,
JYP 엔터, LG 이노텍도 추천. 특히 LG 이노텍은 이제 많이 올랐는데 33만 원까지 올랐는데 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7조대 후반인데 10조를 봐야 이 LG 이노텍의 매매 포인트가 끝날 것이다. 다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별 투자라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 투자를 하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내년 1분기까지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얻으신 분 오늘도 뭐 좀 오르지만은 오늘 처음에 아침부터 사면 안 되죠. 사고 밀려서 내려오면 종가 플레이를 하든지 그냥 아예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사든지 그렇게 하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도세 매도의 마지막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 오미크론이 일단 지속적으로 시장의 위기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저가 분할 매수 이 두 개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윗골이 달고 내려온 거 오늘 굉장히 조심해서 매수는 종가 무렵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장에 팍 올라올 때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탄절 분위기에 우울했었는데 오늘 정도 다시 올라온다면 나름대로 멋진 산타는 아니지만 뭐 대충 그 정도 산타는 느낌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내년 5월까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 대신 종목 선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셨죠? 종목 선별.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집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한 50에서 60명이 여의도에서 매달 모여서 하는데 보통 한 달에 두 번씩 하죠. 다음 달도 이제 오미크론이 풀리면 두 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바짝 스터디 모임을 좀 바짝 해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생각을 좀 듣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보 제공, 교육, 스터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면서 네, 주위에 제 유튜브 좀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네, 연말까지 2,000명 채우기로 했는데 1,400명이네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감사하죠. 특히 신박사 TV에서 건너오신 우리 친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신박사랑 술 한잔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신박사 분들의 있는 그 유튜브 친구들이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카페 친구들도 제가 알리면 우르르 한 1,000명이 올 건데 제 힘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알려져서 몇 분들은 우리 카페 친구분들이 아주 그냥 찐팬들이 와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아는 척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 새벽에 목 터지라고 공부하고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하루,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